여러분, 집안에 화분 하나쯤 있으시죠? 거실 한쪽에 있는 화분들을 보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집안 분위기도 생기 있어 보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미세먼지 걱정이 많은 시대에 공기청정기 역할을 해주는 식물들이 있으면 더없이 든든하죠. 하지만 예쁘다고 무심코 들여놓은 그 식물이 사실은 여러분의 재물운을 매일 조금씩 빨아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돈이 솔솔 새어나가게 하는 지갑 속 구멍이 될 수 있습니다. 식물이 무슨 죄가 있어요? 라고 반문하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풍수에서 식물은 살아 숨쉬는 기운 덩어리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어떤 식물은 착한 아이처럼 집안의 복을 가져다 주지만 어떤 식물은 말썽꾸러기처럼 집안의 화평을 깨뜨리고 재물운을 훔쳐갑니다. 최근 상담받은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3년 전부터 사업이 연달아 망하고 가족끼리 사소한 일로 자꾸 다투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원인이 바로 현관 정면에 놓인 커다란 이 나무였습니다. 들어오는 재물운을 거대한 벽처럼 막고 있었던 거죠. 식물의 기운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잘못 배치된 식물 하나가 집안 전체의 에너지 흐름을 바꿔버릴 수 있어요. 마치 강물의 댐을 막아놓으면 물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처럼 말이죠. 열심히 살았는데도 돈이 모이지 않았다면 식물을 점검해 보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어떤 식물이 여러분 집의 재물 도둑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을 어느 위치에 두어야 돈과 행운이 굴러들어오는지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행운 열쇠 구독을 누르시고 댓글에 여러분의 소원을 올려주세요. 정성을 다해 우리 가족 일처럼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재물복 크게 받아가세요. 고무나무는 정말 인기가 많은 식물입니다. 윤기나는 둥근 잎이 예쁘고 키우기도 쉬워서 거실 인테리어용으로 많이 선택하시죠. 그런데 이 고무나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관 정면에 고무나무를 두신 분들,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현관은 집으로 들어오는 모든 기운의 입구입니다. 마치 우리 입이 음식을 받아들이는 통로인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커다란 고무나무가 벽처럼 가로막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오려는 재물운이 고무나무라는 거대한 장벽에 막혀 돌아가 버립니다. 풍수에서는 이를 재물의 길이 막혔다고 표현합니다. 마치 고속도로에 큰 바위가 떨어져 있으면 차들이 우회해서 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돈과 기회가 여러분 집 문 앞까지 와서도 들어오지 못하고 다른 집으로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좋은 이야기가 들려와도 막상 성사되지 않는다거나 돈 벌 기회가 생겨도 항상 한 박자 늦는다거나 열심히 일해도 수입이 늘지 않는다거나 하는 경험 말입니다. 침실에 고무나무를 두신 분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고무나무는 밤에 산소를 흡수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사람이 잠들어 있는 동안 방 안의 신선한 공기를 빼앗아가는 것이죠. 이는 풍수적으로 수면 중 양기가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양기가 약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부부 사이에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되고 몸이 자꾸 피곤해지며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마치 핸드폰 배터리가 부족할 때처럼 모든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고무나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고무나무 자체는 나쁜 식물이 아니거든요. 다만 올바른 자리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위치는 거실 남동쪽 모서리입니다. 남동쪽은 풍수에서 재물방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이곳에 고무나무를 두면 오히려 재물운을 키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좋은 땅에 심은 나무가 잘 자라는 것처럼 말이죠. 크기도 중요합니다. 천장 높이의 3분의 1을 넘지 않게 관리해주세요. 식물이 사람보다 커지면 주인의 기운을 빼앗는다고 풍수에서는 말합니다. 또한 한 공간에는 고무나무 한 그루만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 집 고무나무 위치를 확인해 보세요. 잘못된 자리에 있다면 지금 바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지만 분명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식물은 바로 선인장입니다. 요즘 작고 귀여운 선인장들이 인기가 많죠. 키우기 쉽고 물도 자주 주지 않아도 되니까 바쁘신 분들이 많이 선택하십니다. 특히 책상 위나 창틀에 작은 선인장 몇 개 두고 계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작고 귀여운 선인장이 여러분 가족의 화평을 깨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선인장을 자세히 보세요.
온몸에 뾰족한 가시가 빼곡히 돋아 있습니다. 이 가시들이 바로 문제입니다. 풍수에서는 뾰족한 것들이 살기라는 나쁜 기운을 만들어낸다고 봅니다. 살기가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치 송곳으로 풍선을 찌르면 풍선이 터지듯이 선인장의 가시는 집안의 부드러운 기운을 찔러서 터뜨려 버립니다. 평화롭고 조화로운 분위기를 산산조각 내는 것이죠. 그래서 선인장이 있는 집에서는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가족끼리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되고 말 한마디에도 서로 예민하게 반응하며 집안 분위기가 항상 날카롭고 긴장감이 돕니다. 마치 가시밭길을 걷는 것처럼 조심조심 눈치를 보게 되는 겁니다. 특히 거실에 선인장을 두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거실은 온 가족이 모이는 화합의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가시 달린 선인장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식탁 위에 칼을 놓고 밥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마음 편히 먹을 수 없겠죠. 선인장의 가시는 재물운도 찔러서 내보냅니다. 돈이 들어오려고 하면 가시에 찔려서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좋은 기회가 생겨도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과의 마찰 때문에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업이나 직장에서 능력은 인정받는데 인간관계 때문에 항상 손해를 보신다거나 좋은 조건의 거래가 성사 직전에 상대방과 감정이 상해서 엎어지신다거나 하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침실에 선인장을 두신 분들은 더욱 심각합니다. 부부 사이에 말다툼이 잦아지고 서로에게 작은 일에도 날카롭게 반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이인데도 가시돋친 말들만 주고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선인장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인장 자체가 나쁜 식물은 아닙니다. 다만 집안에 두면 안 되는 식물일 뿐입니다. 선인장은 집 밖에서 키우셔야 합니다. 베란다 바깥쪽이나 정원 모서리에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인장의 가시가 오히려 외부에서 들어오는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마치 대문 앞에 수문장을 세워놓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이죠. 세 번째로 말씀드릴 식물은 나비란입니다. 나비란은 하얗고 연두색 줄무늬가 참 예쁜 식물이죠. 키우기도 쉽고 공기 정화에도 좋다고 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거실 한쪽에 큰 화분으로 기르고 계실 겁니다. 아파트 베란다나 거실에서 정말 자주 보는 식물이에요. 하지만 이 나비란이 여러분이 평생 모아온 재산을 조금씩 흘려보내고 있다는 걸 아셨나요? 나비란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화분 가운데서 나온 긴 잎들이 모두 아래로 축 늘어져 있습니다. 마치 빨래줄에 젖은 옷을 널어놓은 것처럼 모든 잎이 밑을 향해 처져 있어요. 우리 어른들 말씀에 집안의 모든 것이 아래로 향하면 좋지 않다고 하시죠. 바로 그 이치입니다. 나비란의 축 늘어진 잎들이 집안의 기운을 아래로 끌어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지붕에 구멍이 나면 비가 새어들어 오듯이 나비란 때문에 집안의 재물이 새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험 많이 하지 않으셨나요? 연금이나 월급이 들어와도 병원비, 관리비, 생활비로 금세 나가버려서 저축할 돈이 남지 않는다거나 자식들 용돈이나 명절 비용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자꾸 생긴다거나 하는 일들 말입니다. 나비란에 늘어진 잎은 몸의 기운도 아래로 처지게 만듭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몸이 무겁고 피곤하며 뭘 해도 의욕이 생기지 않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마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몸이 자꾸 구부정해지는 것이죠. 손자 손녀들 공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들이 책상에 앉아 있어도 집중을 못하고 숙제를 하다가도 자꾸 딴 생각을 하며 시험때가 되면 평소보다 성적이 떨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머리는 좋은데 왜 공부가 안 될까 싶으실 거예요. 특히 노후 자금 관리에 큰 문제가 됩니다. 은행에 정기예금을 넣어도 금리가 낮아서 돈이 불지 않고 주식이나 펀드 같은 투자를 해도 수익이 나지 않거나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마치 돈이 모이기를 거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무릎이나 허리 같은 아래쪽 관절이 자주 아프고 다리에 힘이 없어져서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며 전체적으로 체력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자식들이나 며느리가 예전만큼 자주 오지 않고 가족 모임에서도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으며 집안에 활기가 없어져서 쓸쓸함을 느끼게 됩니다. 나비란은 특히 여성분들에게 더 좋지 않습니다. 여성의 기운은 원래 부드럽고 둥글어야 하는데 나비란에 축 처진 기운이 여성의 본래 기운을 약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기력이 떨어지고 우울한 기분이 자주 들게 되는 것이죠. 만약 지금 집에 나비란이 있다면 빨리 치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복과 재산이 더 이상 아래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말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식물은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가 숨어 있는 은행나무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곳곳에 은행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냥 심은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전기를 끊기 위해서 일부러 심은 것이었어요. 조선 총독부 앞마당에도 각 지역 동사무소 마당에도 모두 은행나무를 심어 놓았습니다. 왜 하필 은행나무였을까요? 은행나무는 극음기를 가진 나무입니다. 음기가 너무 강해서 그 지역의 양기를 모두 빨아들여 버리는 특성이 있어요. 마치 검은 구멍이 빛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은행나무가 그 지역의 생기와 활력을 모두 빨아들여 버리는 겁니다. 일본인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기계와 정신력을 꺾어놓기 위해서 일부러 은행나무를 심어서 우리 민족의 기운을 약하게 만든 것이죠. 마치 사람의 혈관을 막아서 피가 돌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은 악독한 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은행나무를 집에 들이고 계십니다. 작다고 해서 분재라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닙니다. 은행나무는 크기에 상관없이 본래의 음기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마치 호랑이 새끼라도 호랑이인 것처럼 말입니다. 실내에 은행나무 분재가 있으면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집안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지고 가족들이 우울해지며 활력과 생기가 사라집니다. 특히 남자분들의 기운이 많이 약해지는데 의욕도 없어지고 매사에 소극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은행나무의 음기가 사업 추진력을 꺾어놓습니다. 좋은 계획을 세워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해도 용기가 나지 않으며 기존 사업도 점점 침체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건강에도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남성분들의 원기가 떨어지고 여성분들은 냉증이나 순환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온 가족이 감기에 자주 걸리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이런저런 병치레가 많아집니다. 만약 집에 은행나무 분재가 있다면 즉시 치워주세요. 우리 민족을 괴롭혔던 그 음기가 여러분 가정까지 괴롭히지 못하게 말입니다. 지금까지 위험한 식물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식물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집안의 각 공간마다 역할이 다르듯이 식물도 그 공간에 맞는 것을 골라서 두어야 합니다. 마치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는 것처럼 말이죠. 먼저 현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관은 집으로 들어오는 모든 기운의 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들어오는 복과 재물을 막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관에는 절대 큰 식물을 두면 안 됩니다. 현관에 두면 안 되는 것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사람 키만한 큰 식물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재물의 길을 막는 장벽이 되어버려요. 둘째, 선인장 같은 가시 있는 식물들입니다. 들어오려는 복을 찔러서 쫓아내거든요. 셋째, 은행나무 같은 음기 강한 식물들입니다. 좋은 기운을 빨아들여 버리니까요. 그럼 현관에는 어떤 식물이 좋을까요? 작고 생명력이 강한 다육이들이 좋습니다. 마치 문지기처럼 나쁜 기운은 막고 좋은 기운은 들여보내는 역할을 해요. 또는 로즈마리 같은 허브류도 좋습니다. 향기가 좋아서 들어오는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거든요. 배치할 때는 문에서 정면이 아니라 비스듬히 보이는 곳에 두세요. 정면에 두면 정면 승부가 되어서 기운이 충돌할 수 있어요. 옆에서 살짝 보이는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이제 거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거실은 온 가족이 모이는 화합의 중심입니다. 여기서는 가족의 단결과 번영을 도와주는 식물이 필요해요.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천장까지 닿을 정도로 큰 식물은 안 됩니다. 가족보다 식물이 더 큰 존재가 되어버리거든요. 또 선인장 같은 가시 있는 식물들도 가족 간의 화목을 깨뜨립니다. 거실에 좋은 식물은 둥근 잎을 가진 중간 크기 관엽식물들입니다. 둥근 잎은 재물과 화합을 상징해요. 마치 동그란 식탁에 둘러앉으면 대화가 더 잘 되는 것처럼 말이죠. 배치는 거실 남동쪽 모서리가 가장 좋습니다. 남동쪽은 풍수에서 재물방이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해가 뜨는 방향이라 새로운 기운과 희망이 샘솟는 자리입니다. 여기에 좋은 식물을 두면 집안의 재물운이 쑥쑥 자라납니다. 침실은 어떨까요? 침실은 하루의 피로를 푸는 휴식 공간입니다. 여기서는 너무 강한 기운의 식물보다는 은은하고 차분한 식물이 좋아요.
침실에는 대형 관엽식물이나 가시 있는 식물은 절대 금물입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의 기운을 빼앗아가거나 불안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대신 작은 공기정화 식물 정도가 적당합니다. 주방은 어떨까요? 주방은 불의 기운이 강한 곳입니다. 여기서는 불과 상극인 큰 나무는 피하고 허브류나 작은 다육식물 정도가 좋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집의 식물 배치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올바른 자리에 올바른 식물을 두면 집안의 기운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집안에서 당장 치워야 할 위험한 식물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현관 정면의 고무나무는 재물의 길을 막는 장벽입니다. 둘째, 선인장은 가시로 가족의 화목과 복을 찔러 쫓아냅니다. 셋째, 나비라는 아래로 처진 잎으로 재물과 기운을 흘려보냅니다. 넷째, 은행나무 분재는 우리 민족을 괴롭혔던 그 금기로 집안의 활력을 빼앗습니다. 이런 식물들이 집에 있으면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열심히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고 가족끼리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되며 몸이 자꾸 피곤하고 의욕이 없어집니다. 좋은 기회가 생겨도 막판에 놓치게 되고 집안 분위기가 무겁고 답답해집니다. 반대로 올바른 위치에 올바른 식물을 두면 어떻게 될까요? 현관에는 작은 다육이나 허브를 비스듬히 두어 좋은 기운을 맞이하고, 거실 남동쪽에는 둥근 잎의 관엽식물로 재물운을 키우며 침실에는 작은 공기정화 식물로 편안한 잠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작은 변화가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지금 당장 집안을 둘러보시고 잘못 놓인 식물이 있다면 바로 옮겨주세요. 특히 이런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요즘 들어 돈이 잘 안 모이신다는 분, 가족과 자주 다투게 되신다는 분, 몸이 자꾸 피곤하고 무기력하시다는 분들은 오늘 말씀드린 식물들이 집에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식물 하나 옮기는데 5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5분의 변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돈도 모이고 가족도 화목해지고 건강도 좋아지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믿고 따라해보세요. 수천 년 동안 전해 내려온 풍수의 지혜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과학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변화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가족, 친구, 이웃분들도 잘못된 식물 때문에 고생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과 재물운, 가족의 행복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든 분들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재물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